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 맡게 장철경입니다. 지금부터 한글날 577돌 기념 훈민정 해례본 상주본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14대 국회의원 지내시고 현재 대한민국 헌정에 감사를 받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장이신 봉강호 회장님이 인사 및 취지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시장과 같이 오는 10월 9일은 577돌 맞는 한글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나오신 오늘 토론 제일 핵심 인물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고 15년 동안 보관하고 계신 배익기 선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강조하건대 강원도 원주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이계진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과연 어떻게 햇빛을 보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조인으로서 전문의로 늘 우리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효철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그냥 한눈에 뵙지만은 저희 모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배익기 선생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이 값진 이유가 뭘까?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 한자가 아무리 유명해도 세계의 문자가 그렇게 많아도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놨는지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 한글만 세종대왕이 1443년 만들어서 1446년 반포해서 우리가 정말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오늘 찾고자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본은 뭐고 간성본은 뭔가? 자꾸 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착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성본은 1962년 김태준이라는 분에 의해서 전형필 선생한테 이러이러한 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1,000원. 1,000원을 달랍니다. 그래? 그 책값은 10,000원을 주고 소개비를 1,000원을 줬습니다. 그 1,000원의 가치는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개화집 한 책값입니다. 이걸 10,000원에 사고 1,000원을 소개비로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성본인데
왜 간성본이냐? 안동에서 발견됐는데 간성, 이 전용필 씨의 호가 간성이 돼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간성미술관에서 보관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우리는 간성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은 바로 발견되자 국보 70호로 지정이 됐는데 또 여기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70호로 하니까 그 가치를 70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국보 1호, 이거 2호, 3호, 4호 발견 순서대로 지정하다 보니 70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남대문이 국보가 1호가 아니라 훈민정음이 1호가 돼야 된다라고 우겼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순번이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 의미가 아니고 순번이라 해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바꿔야 할 이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2008년도 7월에 이 훈민정음 간성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상주본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최초에 발견을 해서 지금은 상주에서 오신 분. 그 당시는 군청이었죠. 그 당시에는 시였습니다. 시였습니까? 상주시청에 이 배 선생은 신고를 해러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하기를 2장만 가지고는 판별이 어렵다. 전체를 다 가져와라. 배 선생 얘기는 이거 다 가져왔다 뺏겨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그렇게는 못한다. 거기서 다시 무시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주시청에서는 무시를 당했어도 그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면 이게 등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문화재청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역시 그게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선생은 이건 누구도 안 알아준, 전문청에서 안 알아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안동 MBC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사람이 저건 내 건데 저놈이 훔쳐갔어 라고 해서 절도범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배 선생은 절도범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걸 재판을 하려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문화재청에다가 이거를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붙여봐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문화재청은 그 요청 의뢰를 받고 전문가를 모아서 이것을 놓고 감정을 한 결과 이것은 무가지보다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아나운서 지적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런데 굳이 매긴다면 밑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정서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굳이 매긴다면 1조 이상 간다 라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거 훈방 조치하려고 했더니 이거 엄청난 거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중형인 10년을 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10년을 살면서 1년을 살았는데 1년 내내 아무리 뒤져봐도 훔쳐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람은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억울하게 구금했으니 나에 대한 보상을 해라 해서 4,800입니까? 그래서 얼마인가 그 배상을 받은 걸로 저 기억합니다. 그래놓고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먼저 고소한 조용훈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민사로 고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에서 조용훈이 거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이키인데 주인은 조용훈이다. 그러니까 조용훈이는 내가 저 배 선생한테 찾으면 내가 이거 국가에 기증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기증하라 해서 기증식을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화재청에서는 나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너는 내놔라 해서 이 8월 25일자까지 18차에 걸쳐서 독초, 강제집행, 강압수사, 심지어 경찰을 5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집 담벼락, 담에 뿌도구에도 집어넣었다. 뭐 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벽을 다 허물고 주변 그 산까지 다 뒤져서 꼬챙이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또 와중에 그 자택이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나니까 거기에 이게 온전하게 있느냐 다 탔느냐 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체가 33장에 66페이지 중에 2쪽만 공개를 한 게 그 불탄 흔적이 나온 게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럼 잘 있느냐 이게 쟁점으로 탔느냐 없느냐 있느냐 어디다 감췄냐 우물에다 감췄냐 땅에다 묻었냐 이것이 관건으로 강제 수사도 하고 집행도 하겠다고 했고 별별 수단 다 했어도 배이기 씨는 그때마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걸 찾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꽁꽁 숨겨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우선 첫째,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배이기 선생을 절대 옹호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엄청난 국보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학자, 문자 언어학자 53명이 제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의 상주본 언제 나오느냐 세계 골동상들이 또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진작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도 찾을 의지도 맨날 빠져나가는 구멍만 찾지 현실적으로 전혀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63년 동안 한글운동하면서 온 몸을 평생을 바치는 마당에
내 이것만큼은 분명히 있다면 세상에 햇빛을 보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처럼 훈민정음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 담당 공무원이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간성본도 상주본도 표지에는 훈민정음이라고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확실한 그 학문적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책을 만들 때 3권 내지 5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이거 이계진 학자 가져. 또 이거 누구 학자 하나 줘.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건 훈민정음이다 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쓰는데 이 상주본은 5성 다시 말하면 5음 아설 순치 후 이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5성 제자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배선생 이따가는 호되게 내가 좀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천지에 그렇게 애타게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너희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걸 합의점을 찾아서 꺼내내자 라고 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도 내가 공문, 메일, 전화 별짓 다 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냐? 엄격히 얘기하면 첫째는 조건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뭐라 합니까? 안 주면 며칠까지 안 주면 은닉죄로 처벌시킬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문화재청이. 두 번째는 아니 이런 데 나와서 사실은 사실대로 다 밝히고 국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입장 발표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은 원가호를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 한글단체 세계의 이 문자를 사랑하는 학자들 모두에게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나도 나이가 있고 이제 힘이 들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오늘 결판을 내자. 문화재청이 됐든 배기를 때려잡든 여기서 실토를 하고 우리 입장을 국민 맞게 어떻게든지 꺼내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갈 길은 이 문화재청에서는 끝까지 무조건 소유권 주장만 하고 은닉죄 처벌만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식하고 아주 고자세에서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 문화재청을 나는 고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은 여기서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유 불문하고 나는 오늘의 이 결과를 문화재청에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은 어차피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나왔으니까 전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나오신 배 선생님한테 기탄 없이 사정없이 강도 높게 질문과 답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아달라는 게 제가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을 듣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장자 베이키 씨로부터 그 지금 소장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염려를 가지시고 이렇게 자리를 와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에까지 결국 뭐 본인이든 아니든 제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나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또 이제 귀한 자리를 내주신 만큼 잠시 그 요약해서 최소한 간단 명료하게 사전 설명이 있어야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중순경에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7월 28일 상주시청에 가서 그 지정 과정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담하러 갔죠. 갔는데 뭐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고 보고 뭐 그랬네요 하고 해놔놓고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가니까 28일인가 일요일날 가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젊은 하겠다 했어요. 가보니까 생각받고 일을 맡길 만한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시간을 줬습니다. 내가 이제 문화재청이나 질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알아내기 싶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시간을 주고 다음에 하니까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MBC에 30일 날 불러가지고 방송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당시 이상규 국립국어연구원장이 제일 먼저 와서 방송에 뜨니까 와가지고 뭔가 이래 가장이 잘 살폈는데 이상규 국립국어연구원장 그 당시 이명박 그래 이분이 가더니 며칠 안 있어 와가지고 나보고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국립보건박물관에서 경호해 가지고 기증실하자 이랬는데 제가 뭐 그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뭔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못 해줬죠. 그래가지고 뭐 안 들어줬더니 바로 뭐 너다들 8월 10일 날 엉뚱하게 뭐 상주에서 그것도 자기가 돈 안 당한다면서 누가 고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고소도 아니고 겁이 나니까 그 처음에 무고를 하려고 하니 겁이 나니까 이제 진정세 형식으로 냈어요. 노영훈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미 그 28일이면은 그 방송 공개하기 이틀 전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하나 이래 뭐 국보급을 하나 한다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온 정언에 의하면은 같은 상주 지역이니까 그런 게 결국은 다 나오거든요. 그 당시 방송 공개가 되니까 그 사람이 경제 정책을 이래 엎드려 있다가 그래가 뭐 10억 벌었다 이러더라네. 그리고 옆에 사람이 같이 마침 일하러 왔던 사람이 저런 게 어디서 났을까요? 이러니까 뭘 이런 시골에 걸레같이 해가 다니면서 뭐 어디 하나 뭐 주셨지 뭐 이러더라네. 그리고 며칠 있다 자기가 돈 안 당했다고 또 고소 나왔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고 하여튼 너무 그래서 결국은 민사소송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다시 3차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과정이 이래 된 것인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죄로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조영훈을 그것도 사기적으로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하면 베이키가 그것을 주기로 하고 석방된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리 이쪽에서 실물도 없는 거 줘라 이런 식으로 이래 속여가지고 압박과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리 받아놓고 나는 9월달에 그때 무죄 석방이고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됐는데 이 사람은 내나오고 얼마 안 돼서 그만 기정하고는 얼마 안 돼서 이제 필요 용도 폐기돼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게 이상해. 자기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나와가 지금 그대로 추정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추정하면 될 것이지. 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맡고 있으면서 자꾸 혼선을 주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고 자기들은 관해서 그 모든 언론이나 이런 거 전적으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내가 이 남한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보도자를 뿌려버리고. 하여튼 뭐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일일이 설명하면은 뭐 저는 여기는 제 얘기했는 게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거 했는 것에 제가 불변이라고 누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조용을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보지도 못했다. 아예. 그래 이제 조작 사건이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아닌 것이 제 말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은 제가 모든 책임을 다 내놓겠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 이 시간까지는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왜? 대선생도 내놓겠다는 말씀도 안 했고 문화재청도 어떻게 한다는 방안이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기자회견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 마치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탄 성명 훈민정 상주본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역시 결과는 없는 메아리로 끝나게 됨을 주최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과 대한민국 국민정언보존위원회 그리고 한글단체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질의, 규탄, 시위, 토론 온갖 것 다 해봐도 꿈쩍않는 문화재청이나 아무리 상주봉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강제집행, 은닉죄 처벌 강조해도 꿈쩍않는 소장자 베이키 씨에게 고한다.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 이름으로 소장자 베이키 씨를 소장자 보존 관리자로 예우해서 국민을 외면한 몫을 물어서 강하게 규탄하며 귀중한 국보를 하루속히 햇빛을 보게 하라. 또한 누구보다 역사의식이 높아야 할 문화재청은 역사의식도 책임도 관심도 소신도 의지도 없는 지금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소유권 주장만 하고 있고 강제 집행하겠다고 15년 동안이나 큰소리치면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니 문화재청이 아니라고도 국민을 무시하는 고자세에서 직무유기죄를 물어 해당 전, 현 총장에게 엄벌할 것은 물론 현 최응찬 청장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기자회견 마치시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토론에 이어가도록